더구나 초대 총리로 거론됐던 분이 이재명 정권 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이진 않는데. 유시민 작가의 컴백 소식입니다. 유 작가는 신작 유럽 도시 기행 3를 통해 차주부터 신간이 출고되는데 지금 알라딘에서 구입하시면 초판 한정으로 오디오 매거진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김어준 총수와 다스베이다에서 했던 정치 얘기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큰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격이 엄청납니다. 이 대통령께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용역 업체들은 물론이고 촉법 크리에이터까지 아주 난리인데 관련해 특종 전문 기자의 속 시원한 분석으로 쇼츠에서 큰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알력 다툼, 지분 싸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했을 때 이건 우리가 바꾼 거야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그런 현상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게 되면 예. 니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다 우리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약간 경쟁 관계, 건전한 경쟁 관계가 아니고 경쟁을 넘어서서 서로 이제 막 그 대통령은 전쟁이라고 표현하던데 서로 헐뜯고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뭐 전리품처럼. 근데 그런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가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되기 전부터 너무 과도하게 칭찬을 한다. 그리고 그 행동이 아닌 것도 대통령이 다 한 거라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대통령 중심으로 방송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채널 자주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김어준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그 자리에 앉으면 그런 얘기 못 하죠. 근데 그랬던 사람을 갑자기 반명이라고 하니까 전 납득이 안 돼요. 일단 그리고 매블쇼의 최욱 MC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최욱 MC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하려고 한 건 있죠. 왜냐면 중간에서 자기는 그분이 취재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취재한 것을 자기가 봤을 때 취사 선택해가지고 전해주고 싶고 알기 쉽게 전해주는 이런 역할을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저 사람이 조블쇼가 가니까 조블쇼에서 이게 뭔 얘기인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와 저 채널에 그런 관계가 전혀 없는데 제가 거기는 잘 알고 직원들도 잘 알고 그러는데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타깃을 찍고 공격을 하는 걸 봤을 때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다. 그 저는 사실은 또 제가 지금 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만 딱 보는 것만 보지 넓게 보지는 않아서 근데 뭐 어떤 저 어린 친구가 유시민 작가에게 뭐 당신이 책상에 앉아서 평론하는 동안 나는 뭐 어떻게 하고 싸웠어. 근데 자기가 잘한 거는 자기가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라고 하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유시민 작가가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화염병 던지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할 때 너는 뭐 했어?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싸가지 문화가 있잖아요. 싸가지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의원이 10% 못 넘은 이유가 뭡니까? 지난 대선에서 젓가락 발언 영향이 컸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그 싸가지입니다. 예의가 굉장히 없고 자기보다 연장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무시하잖아요. 이준석이 뭐 예를 들면 장애인들 뭐 이렇게 보행권 문제를 이런 데 대해서 그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감 의식이 없는 좀 젊은층들이 소위 말하는 뭐 평론가랍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감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면 되는데 유시민을 어떻게 보면 까면서 비판하면서 자기를 거의 유시민 동급에 올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더에서 한 이야기가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하면 민주사회입니까? 유시민 작가는 초대 총리로 거론이 됐던 분이고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게 사실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낙점을 하고 제안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말아먹고 공격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실제로 청와대 안에 있는 제 지인들도 많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밖에 돌아가는 사정을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잘 모른대요. 자기들은 자기 맡은 일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혹시 뭐 예를 들면 오히려 뭐 간신들에게 뭐 박근혜 때처럼 십상시에 둘러싸여 있다든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그걸 올바르게 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지식인들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비평 활동의 하나인데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썼던 용어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비유적인 촉법이나 이런 건 비유적인 표현들로 하고 거기서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유시민 작가가 얘기하고 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촉법이다 나를 지칭해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시민을 그냥 공격하기 위한 소재로 쓰는 걸 볼 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도 얘기를 못하고 더구나 초대 총리로 거론됐던 분이 이재명 정권 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지상파 방송에서도 그거를 지상파 라디오에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웃긴 게 더 이상 이 아젠다 발굴이 지상파와 종편이 하질 못해요. 예를 들면 유튜브 따라가는 거네요. 김어준 씨가
프랑스에서 식당을 냈는데 네. 조선일보 기자가 거기를 가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파리를 갔어요. 유럽 특파원이 가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기사 하다가 마지막에 김어준과 사진을 찍고 저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기자가 보니까 내 아는 동생이에요. 후배야. 마음이 좀 안쓰럽죠. 얘는 아마 안 가고 싶었을 텐데 위에서 시켜서 갔을 텐데.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일보의 그럼 그 기사가 김어준을 도와줬을 거예요? 아니면 김어준에게 뭐 해가 됐을까요? 그 기사는 김어준을 도와준 기사예요. 김어준이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 전경이 있고 사람도 꽉 차고 음식도 맛있다 그러고 거기서 굉장히 음식값도 비싼가. 우린 그 정보를 몰랐는데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네. 사회적인 어젠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상파 종편 레거시 미디어가 끌고 가지 못하는구나. 생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유튜브 어떻게 보면 대한 매체, 대한 저널리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역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 사운드 누가 중계를 합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이 신문들이 아니면 그 신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중계를 해요. 얘가 이런 얘기했는데 얘가 그러니까 막 네. 어떻게 보면 그 신문사회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들이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매일 방송을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공감합니다. 민주 진영이 정말 강한 정치 세력이 되려면 불편한 의견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의 합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진단이 부딪히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해석이 살아남는 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만약 유시민 작가의 말이 틀렸다면 더 나은 해석으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은 해석을 내놓지 못한 채 집단적 비판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논리적 빈곤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고 저 역시 유튜버지만 그런 류의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그들이 한편으로 참 불쌍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중도 확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도 확장은 기존 지지층의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지지층을 낡은 세력으로 치부하거나 그들의 불안을 불만으로만 해석하거나 이미 하락한 이후에 여론조사만 비교하며 코어는 빠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을 좁게 보는 것입니다. 정권 운영의 기본은 불편한 숫자를 피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결국 이번 논쟁에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장은 기존 지지층의 신뢰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신뢰를 소모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용역 업체들이 답하지 못하는 한 유시민 작가를 향한 비판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어제 SNS만 보더라도 기조를 바꾸실 생각은 1도 없어 보입니다. 지지율이 더 떨어져 40% 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인사나 기타 행보가 중도 보수로 가실 것이고 결국 지지층의 마음은 더 싸늘하게 식을 것 같아 저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현재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순간 외연 확장은 확장이 아니라 정권의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 사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루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